네. 네, 이어서 데이터 로봇 유소년 훈련 방법이라는 주제로 최성환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환 강사입니다. 지금 이제 1부 끝나고 밖에 조금 계시는데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에 보셨듯이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많은 분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지도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0분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분위기 봐가지고 최대한 짧게 끝내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현재 8대8 경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좀 전달 드리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죠. 9월 달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좀 더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2008년, 2019년부터 이제 8대8을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과연 현장에서 이 선수들은 저희가 준비했듯이 기술 발전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빠른 판단, 인지 능력들 이런 선수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현장에서 경기를 즐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 달에 많은 데이터들이 또 초등학교 대회를 2대회를 가면서 쏟아져 나왔어요. 개인 전술과 그룹 전술로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첫 번째 1부 타임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접했을 때 쉽게 눈에 안 들어오죠. 저 역시도 초등학교 이 데이터들을 보고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경기에서 0대0 경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경기에 득점이 나고 또 아이들이 많은 득점 찬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전술과 이제 두 대회를 나누면서 데이터로 나왔고요. 또한 11대 11 경기와 8대8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데이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말로 설명하면서 비디오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임할 때 얼마나 많은 터치를 할 수 있고 볼을 소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수비 지역에서 볼을 터치를 많이 한다고 또 제가 보이더라고요. 초등학교.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1부에서도 봤듯이 계속 파이널 서드에 골대에 가깝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그쵸?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는 수비 지역에서 많은 터치가 또한 소유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고 또 영상을 계속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수비 선수들이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어떻게 퍼스트 터치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이 친구가 벌써 여유가 있었는데 전방을 못 보고 그 짧은 시간에 못 보니까 뒤로 나가고 다시 길게 하지만 또 전달되는 이런 형태로 많이 경기가 이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득점이 나는 득점 상황까지 나는 또한 다음 리모컨 해가지고 또 이거는 이제 프로 산하 선수들의
또 이제 경기 영상입니다. 그래서 첫 터치가 우리가 뒤의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 상당히 많은 득점이 나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지역에서 득점이 더 많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수치상으로. 어떻게 이제 아까 월드컵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사이드 지역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중앙 지역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약간 지금 현재 보면은 신체적인 우세함, 약간 키가 크든지 그 친구보다 힘이 좋든지 빠르든지 이런 양상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환을 통해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바로 골대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이드 지역에서 뺏기자마자 거리 이제 운동장 폭이 좀 좁다 보니 바로 골대로 쉽게 갈 수 있는 방향. 이렇게 경기를 보시면 알듯이 지금 사실 초등학교 선수들인데 상당히 기술도 좋고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아주 잘 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갖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이런 뜻 같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영상을 통해 봤을 때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8인제가 이제 도입이 되고 11인제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가 차이가 있고 좋은 방향이 맞는가, 8대8이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부여를 받았고요. 또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부분, 슈팅, 유효 슈팅이나 득점 이런 부분들이 11대 11보다 많은 부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육 단계에 갔습니다. 이게 지금 C급에서 역시 여러분들 그 1대1 상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정면 상황과 수비를 측면에다 두고 측면 상황과 또 이제 등진 사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개인 능력들을 우리가 연구를 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봐야겠죠. 또한 이제 나와 동료의 관계, 이 3명 3대3 경기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것인가. 비디오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제가 조금 눈에 들어왔던 거는 지금 현재 파트너 전술이라 그래서 나와 동료의 관계만 생각하는 영상이 사실 많습니다. 네. 나와 3자와 다른 선수까지 이 4명의 조합보다는 거의 3대3 게임을 만드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또 3명이 또 그룹을 지어서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또한 볼이 없는 사람 이 셋을 만들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그 거의 영상을 찾으면서 4명까지 몰리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이 8대8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3명 또한 2대1 상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훈련에다가 녹여 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9월 달에도 크게 언급하진 않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거를 구성을 하면서 있어서
현장에서 지도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문제점을 다른 부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한테 찾아야 된다. 우리는 축구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을 할 때는 조금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9월 달에 크게 언급은 하진 않았는데, 지도자들이 운동장에서 잘 지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TSG 멤버들이 끝나고 개인 소견들을 계속 워드로 저녁마다 정리를 하면서 표를 또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상중하로 좀 나눠면 가볍게 우리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근데 아직까지는 밑에 있는 팀들이 중간에 껴있는 팀은 뭐 무난하게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중하 나눴을 때, 상하를 봤을 때 약간 밑에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크지 않나.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지도자들도 인지를 하고 가고 있다. 이 방향에 맞게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잘 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경기도 잘하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도 잘 주고 모든 부분 잘 가고 있는데, 경기 상황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심판 판정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경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향들이 조금 나온 경우에 있어서 지도자가 그 중심을 못 잡고 순간 좀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근데 그 운동장에서 저도 이해를 하죠. 지도자고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인의 감정들을 이렇게 표출을 할 수 있지만, 표출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성인보다는 경기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고 있지만 한순간에 그런 감정 컨트롤로 인해 가지고 그 경기를 즐기는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 지도자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경기 상황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냈을 때 이제 결론을 냈는데, 이제 요 부분 체력적 측면에서 공수 전환을 자유롭게 만들면서 어떻게 같이 발전시킬 것인가, 체력적 능력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 체력적 부분을. 그 상황에서 전환이 일어나면서 수비로 따라가는 부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제 유산소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서 수비 내용은 잘 많이 안 나왔는데, 저희도 이제 1대1 수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지만, 그 수비, 이제 득점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비 출신에서 그런 시각적으로 좀 본 적이 있어요. 위험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수비수들이 그 위험 지역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 것인가. 이 내용이 조금 빠져 있어가지고 좀 추가를 했습니다. 수비수들이 위험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클리어링을 할 것인가. 골대를 보는 상태에서 들어가다가 바디 포지션을 어떻게 전방으로 돌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기술적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뺏기고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 또 경기를 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쓰고 뺏겼을 때 포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것을 지도자가 요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전환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슈가 됐죠. 이 장면이. 아이들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심판 휘슬에 불 때까지 끝까지 경기를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훈련과 경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훈련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경기 플랜을 짜고 경기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 될까, 데이터로 봐왔고 영상으로 봤듯이 전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깨워줄 것인가, 또한 볼을 바로 소유권을 잃으면서 바로 카운터 프레싱을 어떻게 들어갈게 할 것인가, 아이들한테 그런 인지 능력들을 같이 발전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C급 이제 구조였죠. 저희가 트랜스퍼가 가이드 다음에 있듯이 그 경기를 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발전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가 드리블과 패스를 알려주기 전에 게임을 통해 가지고 경기에서 패스와 드리블이 왜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해를 시키고 다시 기술적 훈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즐거움을 주고, 내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드리블을 왜 속도 변화가 필요한지, 왜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기술적 훈련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형된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경기 자체를. 이 부분은 저희가 컨퍼런스 때 훈련 구성을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시연을 바로 보인 부분인데, 봤듯이 공간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색깔로 선수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색깔을 보게끔 해서 선수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 공간을 인지를 통해 가지고 주고 다른 지역으로 또 3자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움직임에서 제한적으로 색깔로 제한을 주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주고, 그 다음 좀 더 발전돼 가지고 가이드 부분에서 타겟을 놓고 방향성을 설치해 가지고 목표물을 설정을 해 가지고 발전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 파트로 이제 어플라이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빌드업을 통해서 득점에 갈 것이냐. 근데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좁게 쓰는 것보다 넓게 쓰길 원하잖아요. 빌드업을 할 때, 공격을 할 때 넓고 깊게 어떻게 형태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시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변형돼서 경기 포미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또 빌드업과 득점을 동시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 훈련을 구성할 때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자리여가지고 한 달 반 정도를 이 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도 나왔고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도 나왔는데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저희가 현장에서. 근데 마지막에 이 부분을 저희가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연습을 한 결과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 골대를 역방향으로 놨을 때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가,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골키퍼가 골대를 배제하고 나와서 공간으로 나와서 또 빌드업을 한다는, 이런 다양한 변형된 게임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다양하게 이렇게 입혀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8대8 경기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번 9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몰 사이즈 게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 안에는 드릴폼, 너무 많은 대기 시간, 당연히 드릴 훈련에도 여러분들이 잘 구성을 한다면은 재밌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시간 배분을, 아이들한테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기회를 올 수 있게 만들고, 또 동기부여가 또 확실하죠, 드릴폼도. 예. 하지만 현재 트렌드 자체가 작은, 아까 대표팀의 경기를 준비를 하는 거 봤듯이 작은 조합들이 모여가지고 큰 경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형태에 맞게 어떻게 변형된 게임을 만들어 줄 것인가, 아이들한테. 스스로 그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 안에는 저희가 뭐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팀인지 상대편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색깔과 공간,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상황인지, 내가 동수의 상황인지, 내가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또한 내 방향성이 골대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골키퍼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골키퍼에 대한 제한이 많았죠, 저희가. 킥도 못하게 하고, 빨리 던지지도 못하게 하고, 던질 수는 있지만 하프라인을 못 넘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공감을 가져가지고 나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골키퍼를 병행하는 친구와 필드만 했던 친구, GK랑 필드를 병행했던 친구들이 이 지표를 좀 나눈 부분인데, 조금 아이들한테는 골키퍼의 특정 포지션보다 필드도 같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지표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수가 아주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근데 이제 심판이 끊는 흐름에 맞지 않게 보시면은 나왔다 돌아서면서 상황들, 아주 고급 움직임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해가지고 이제 빨리 판단해가지고 전방에 공격적으로 볼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풀어지면은 더 좋은 경기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올해는 이 부분이 풀렸죠. 저희가 현장 가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이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저번 주에 이제 스토브리그 이제 초등학교 하는 곳을 가서 경기를 봤습니다. 1심제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여기 지도자들 분들이 올해 어떻게 가는지 알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달린 것 같아요, 저는. 그 1심제, 2심제와 1심제에 있어서 오심률이 어떻게 차이점이 우리가 있을까. 또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지도자가 심판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계속 이렇게 경기를 보는데, 근데 심판이 경기를 운영할 때와 지도자가 경기를 운영할 때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심판이 운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건 잘못된 판정이다 접근을 하는데, 저희 지도자들이 운동장 들어가서 심판 역할을 할 때는 서로 존중하고, 그런 상황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올해 역시 이렇게 돌면서
그 심판 역시 저희 같은 축구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존중을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부터 존중을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장 가서 보니 행정적으로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심판 선생님들도 계셨고 선수와 지도자, 이 네 파트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한 대회가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도자다 보니까 이 부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소통을 잘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영상인데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s the referee restarts the second half, Solanke inside the box. Go on, Solanke! Within seconds of the race. Jordan, do you know what? That is a set play. I've seen them do that 4 or 5 times now. Right from the kick-off, they do the same sequence of passes. And then the last one, they tried to put Solanke in. It was unbelievable. What a goal.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득점을 했죠. 저희 현대 축구가 이제 더 빠르게 발전하고 기술적으로도 더 정교해지고 또한 분석에 의해서 그 경기를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형태로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음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운동장에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현대 축구에 맞춰서 그런 패스나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쯤 됐어 우리가 이 아이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방향성이 제일 크겠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됐을 때는 입시 문제 때문에 모든 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그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축구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가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결국에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6학년 올라갔는데 제가 이렇게 축구를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 그 아이한테는 저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터치하는 지도자들이 제 아들한테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 선수들을 뭐 20명, 30명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은 다 자식같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이 내 손을 떠났을 때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이제 이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다른 부분인데 이거 발표된 거는 보셨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내용? 그래서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대. 이 제한이 좀 많이 풀렸어요. 고등부가 50일까지 풀리고 초등부가 5일이 늘어났죠. 수업을 이제 좀 체험학습이다 이런 걸로 뺄 수 있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수업 일수에 따라 가지고 뭐 훈련인다든지 뭐 어디 체험을 한다든지 외국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등학교 팀 지도자한테 보여주니까 이 50일을 벌써 150일로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잘 풀어놨으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팀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신 훌륭한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